자, 사연을 하나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50대인데 코인 투자를 엄청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으로만 한 2억 넘게 날리신 분이 있는데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소비와 투자 무개념을 정말 바꾸고 싶다 라는 사연인데요. 이분이 이제 혼자서 이제 버는 직장인 아줌마라고 하셨어요. 근데 53세이신데 소비와 투자가 무대뽀인 제 자신이 감당이 안 됩니다.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현실 타파를 위해서 자식 둘한테 무언가 남기고 싶어가지고 주식에서 코인으로 정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4억 3천만 원을 알트코인에 투자를 했다. 그래가지고 현재 마이너스 60%라고 합니다. 이 중에 빚을 1억을 넣고 전세금, 보험도 해지하고 매달 급여를 계속 물타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쏟아부었지만 현실은 이제 마이너스 60%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무대포로 했지? 한강 가야 되나? 라고 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도 해본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코인은 기다리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믿고 버티겠다고 하셨고 회수가 된다면 정상적인 소비와 투자 개념을 기르고 싶다. 현재 다니는 직장 연봉은 4천 정도인데 따로 저축은 못하고 코인 올인 중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면 구리 수택동 사업인가 직전 재개발 빌라, 그러니까 재개발 빌라 투자하시고 뭐 또 재개발 직전 빌라 투자도 하시고 이런 것들 시세 2억에 두 건 다 처분하고 서울 재개발로 또 가야 되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하다. 월 수입을 늘려보려고 개인 부동산 매매 사업자 내가지고 경매도 낙찰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뭐 단타, 소위 말하는 단타치기입니다. 이런 걸 해서 한 2천 정도 벌었는데 그것도 다 코인에다가 올인을 했습니다. 이마저도 사업자 대출이 안 돼가지고 투자금이 부족해서 멈춘 상태입니다. 올 6월에 1억 7천에 매수한 정자동 빌라를 사업자로 매도 가능한 건지 이것도 몰라가지고 답답합니다. 늘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애청하다 보니까 내 사연도 가능할까 싶어가지고 서두 없이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것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코인 투자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코인 투자의 본질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제가 이 사연을 가져왔냐면 생각보다 5060이신 분들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코인은 젊은 친구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50대, 60대, 70대 분들도 코인 투자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 투자를 왜 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것도 그 금융 자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누르면 살 수 있고 팔 수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세금부터 공부할 것도 엄청 많고 여러 가지 뭐 한번 실수하면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비용이 막 발생합니다. 나는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잘못해가지고 세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냈다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해. 근데 코인이라는 거는 오르고 내리고 이것만 차트만 보면 되니까 어찌 보면 오히려 더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더 핵심으로 들어가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든 30대, 40대든 20대든 코인 투자를 좀 주력으로 하는 분들의 어떤 공통점은 저는 뭐를 보냐면 이거 같아요. 우선 현재 경제력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살아온 거 대비 돈을 좀 잘 모아놨어. 이런 분들은 코인에 그렇게 막 무리하게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변동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잃을 거보다는 벌어야 되는 게 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제력에 대한 불만이 있어. 그러니까 제일 경제력에 대한 불만이 많은 분들은 20대일 겁니다. 왜냐하면 20대 분들은 내가 지금 돈을 번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값도 올라가지 주식도 올라가지 뭐 다 올라가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무언가 내가 이걸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논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거기다가 50대, 6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60대라고 해서 다 가지고 뭐 기득권층이다라고 말하지만 아닌 분들도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5, 60대들은 자산이 엄청 많기도 하지만 극단적으로 자산이 부족한 분들도 이렇게 막 갈립니다. 그러면 경제력에 불만이 생기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이 있는 그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마 80대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돈 벌 마음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5060이야. 아니 50대야. 50대 초반이야. 그러면은 나 아직 늦지 않았는데 지금 이 마지막 불꽃을 한번 불태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뭘로 가냐면 변동성이 큰 거에서 승부를 봅니다. 그러니까 20대 분들이 코인 선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30대 초반인데 미혼이신 분들이 막 코인 선물 많이 하고 주식도 선물하고 레버리지 태우고 뭐 2배, 3배 레버리지 ETF 사고 하는 이유가 변동성이 큰 거에다가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야. 지금 뭐 주식도 고점이래.
그러면 그 고점이 버블 터지기 전에 먹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왕 먹는 거 크게 먹고 나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변동성을 찾아간다. 자, 그래서 오히려 큰 돈을 넣습니다. 이럴 때 저는 그렇게 봐요. 자, 보면은 이분도 알트코인 4억 3천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60%인데 빚이 1억, 전세금, 보험, 급여, 물타기를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변동성 큰 투자는 당연히 두 얼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라갈 때는 미친 듯이 폭등을 하는 것이고 빠질 때는 또 미친 듯이 폭락을 하는 게 변동성입니다. 내려가는 순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 변동성이 큰 거는 오를 때는 너무 해피하죠. 남들은 다들 걸어가는데 나 혼자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는 느낌인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 뭐 20% 버는 경우도 있고. 자, 근데 내려갈 때는 남들은 다 고속버스 타고 가는데 나 혼자 뒤로 후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치는 거죠. 그것처럼 방법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지금 사실 코인 시장은요, 전 세계의 뭐 80억 인구라고 치면은 비트코인도 의심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알트코인이라는 거는 훨씬 더 의심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만큼 이쪽은 훨씬 투기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줍니다. 올라갈 때도 미친 듯이 올라가지만 빠질 때도 미친 듯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미친 듯이라는 표현이 코인 하는 사람하고 부동산 하는 사람이 좀 달라요. 부동산 기반인 사람들은 20%만 빠져도 폭락이라고 하는데 코인 하는 분들은 50% 정도 빠져도 그냥 원래 있던 일이에요처럼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은 더 불안한 투자처일 수밖에는 없는데 크게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크게 일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는 건 여전하잖아요. 나는 원래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서 이번에 한번 불꽃처럼 태워보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물려버렸어. 자, 그럼 이제 어떤 논리가 작동하냐면, 야, 남은 기간도 얼마 없는데 손해까지 봤어? 자, 그럼 여기서 무조건 회복을 시켜야 돼 라는 조급함이 더 곱하기 2 레버리지로 오는 거죠. 이 남은 기간 얼마 안 되는데 회복시켜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타기를 할 수밖에 없어. 이제부터는 물타기를 거의 반강제로 들어갑니다. 조급하니까 이거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러니까 없던 돈도 막 가져와서 물을 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빚일 수도 있고 전세금일 수도 있고 급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 주식 투자 해보시면 알잖아요. 이 차트에서 항상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을 줍니다. 한 번씩 나갈 기회를 주잖아요. 나갈 기회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요 차트, 익숙한 차트죠? 우리한테 많이 익숙한 차트입니다. 대부분 지금 손해를 봤다면 이런 차트에 들어가셨는데 이쯤에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돈 된다 해가지고 막 불타기를 하다가 쭉 빠지죠.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갑자기 한 10몇 프로 손해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나갈 기회 주죠. 나갈 기회 줄 때 어떻게 해요? 안 나가고 다시 빠지죠. 야, 이거 안 돼. 물 타야 돼. 여기서 물 타고 나갈 기회 주죠. 안 나가. 쭉 빠지죠. 야, 안 돼. 여기서 물 타야 돼. 쭉 빠지죠. 안 돼. 나갈 기회 줬는데 안 나갔지? 쭉 빠지지? 안 돼. 여기 물 타야 돼. 나갈 기회 안 줘?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장기 우하향을 하지만 반등은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타는 거예요. 미치겠거든. 요럴 때 한번 물 왕창 타가지고 싹 나오면 되잖아. 물타기 잘만 하면은 요 반등 줄 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자, 알트코인 투자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60%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물타기를 쏟아 부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할 텐데 물타기 했는데 마이너스 60%면 뭡니까? 그러면은 지금 모르긴 몰라도 처음 시작한 금액에 한 4-5배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억 정도 가지고 하셨을지도 몰라. 이 반등 주는 거 요거 때문에 또 한 3천 태우고 쭉 빠지고 또 한 1억 태우고 또 쭉 빠지고 또 1억 태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모르긴 몰라도 지금 한 4-5배 넣었을 거야. 이게 정말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게 과언이 아닙니다. 자, 순식간에 4억을 넣었을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물 탔는데 60%라는 말은 뭘까요? 내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요, 거의 마이너스 8-90%일 거예요. 저는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을 탔는데도 60%인 거야. 그러면 요즘에도 탔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도 탔을 거니까 실제로 빠진 거는 거의 8-90%라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코인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복되기는 어려운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요즘에 알트코인들 장이 안 좋잖아요. 안 좋지만 90%까지 빠진 거가 많은가? 라고 보면은 쉽지 않다. 그러면 이거 소위 말하는 이게 확 물려버린 그런 코인일 확률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추정됩니다.
자, 빚 1억과 전세금, 보험 해지, 매달 급여를 태웠습니다라고 적어주셨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레버리지 변동성 투자가 무서운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미래에 내가 부품 꿈을 위해서 레버리지를 쓸 때 뭘 태우냐면요. 현재를 태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태워요.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재를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면 레버리지에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뭘 태웠죠? 신용대출 태웠죠. 전세금 태웠죠. 그 다음에 내 급여를 태웁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하고 코인은 이 레버리지를 태우는 순간요. 현재를 포기하게 돼요. 벌면 다행인데 못 벌면 어떻게 되죠? 현재가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무슨 뭐 개인 회생을 하는 분도 있고 전세금 다 날려가지고 월세로 가는 분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생깁니다. 워낙 변동성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레버리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물 자산에 쓰는 것이지, 저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금융자산, 거기다가 뭐 안정적인 뭐 대형 우량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시총 작은 것들 이런 거에다가 태우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좀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실물 자산이라는 거에 태우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이상한 거를 고르지 않으면 빠질지언정 결국에 물가 상승률 때문에 원금을 회복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낮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게 뭐 많이 빠져도 진짜 뭐 10년에 한 번 빠지면 한 20% 빠지고 보통 한 4, 5년에 한 번은 뭐 5%, 6% 빠지면 많이 빠지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데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다리면 또 회복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태워도 이 소위 말하는 탈출각이 보이는 거야. 탈출각. 근데 그 각이 안 보이는 자산에다가 레버리지 태운다? 근데 내 현재를 다 걸어? 그러면은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그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국장 걸 가져와 봤는데 2000년대에는 삼성전자는 시총 1위였지만 뭐 KT, 한국전력, 포스코, 뭐 KTNG 뭐 이런 게 높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하이닉스도 들어오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새로운 것들이 이제 시총 상위권으로도 올라옵니다. 실물 자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이상한 걸 사놓지 않으면은 결국에 뭐 빠져도 같이 빠지고 올라도 같이 오르고 이러는데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는 순위가 바뀌어버려. 순위가 바뀌어버리는 순간 이제 소위 말하는 탈출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코인은 기다리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믿고 버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원금 회복은 아니고요. 지금 가격에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빠진 것과 올라가는 거는 별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은 시장 사람들은 아무 상관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빠졌기 때문에 회복할 겁니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고 지금 가격부터 상승할 거냐 안 할 거냐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별개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지금 스스로 해야 되는 질문은 두 가지밖에 없죠. 뭐냐? 첫 번째, 내가 산 그 코인이든 그 자산이 앞으로 상승할 거냐, 상승할 이유가 있느냐를 명확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빠졌기 때문에 회복할 거라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가격, 뭐 예를 들어 뭐 처음에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지금 뭐 2,000원이 됐어. 그러면 이 2,000원짜리가 상승할 거냐? 상승할 거면 들고 가는 거고 상승할 것 같지 않으면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는 거죠. 자, 누군가의 말을 듣고 샀다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죠. 본인이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제3자들한테도 의견을 구하는 게 좋겠죠. 이 코인을 내가 샀는데 이 코인이 앞으로 좋아질 거냐? 근데 좋아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진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들은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 친구 믿고 주식을 샀어. 그럼 그 친구가 주식이 빠졌다 그러면 나쁘게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야, 기다리면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시면 안 된다. 그 코인을 사지 않고 현금을 들고 있었다면은 지금 가격에 이걸 살 것이냐. 이 질문보다 명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코인을 샀기 때문에 회복될 거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그때 만약에 안 샀어. 그리고 지금 80% 빠졌어. 그러면 과연 지금 내가 현금을 들고 있었다면은 야, 이거 왜 안 사? 이거 무조건 사야 돼. 라는 생각이 들 건지 아닌지를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가격에 사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빠져서 사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샀던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도 야, 이 코인은 앞으로 뭐 전망이 너무 좋아. 너무 막 모든 미래가 막 펼쳐져 있는데 유독 이상하게 지금 눌려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 물타기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진짜 이게 매력적이면요. 물타기를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주식 투자를 했지만 물타기를
하지 않으면요 몇 년 걸려가지고 원금 회복합니다. 근데 진짜 좋은 주식이거나 진짜 좋은 회사면요 빠질 때 오히려 더 사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빨리 회복을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이후로 막 더 몇 배를 더 돈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라면 가격이 내려간 거는 세일이지만 안 좋은 건데 가격이 내려간 거는 재가치 찾아가는 거죠. 자,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거라면 마이너스 90%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마이너스 80% 90%까지 간다는 건요 이유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이 몰라줘서 80%까지 가는 일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대부분 뭐 정말 많이 빠져도 뭐 한 반토막 정도 나는 거 아닐까요? 진짜 80%까지 빠졌다? 그럼 몇 년이 걸립니다. 비트코인도 80% 빠진 다음에 거의 한 3, 4년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단기간에 회복한다? 라는 거를 믿기에는 내 선택이 틀렸을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거겠죠. 내가 산 자산보다 먼저 상승할 것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게 좋더라도 다른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부동산하고 다른 게 부동산은 다른 게 더 좋아 보여도 옮길 수가 없어요. 우선 내게 잘 팔리지도 않지만 팔고 옮길 때 그 거래 비용이 너무 세가지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뭐 양도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 뭐 세입자를 뭐 내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사비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래 비용이 높은 거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래 비용이 낮은 주식이랑 코인은 내 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갈아타야 됩니다. 갈아타야 되는 거지 내게 빠졌기 때문에 회복할 거야 라고 기도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주식 코인은 거래 비용이 엄청 낮잖아요. 뭐 0. 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코인이 오를 확률이 높은가 비트코인이 오를 확률이 높은가 뭐 저는 코인 전문가가 아니지만 단순히 이 두 개만 놓고 봐도 되겠죠. 내 코인이 오를 확률보다는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럼 비트코인으로 옮겨가 있어야죠. 어차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일한 크기의 이익에 비해서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감정이 훨씬 더 크게 온다.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 어떤 그 불안, 공포 이런 거를 기쁨보다 몇 배 더 무섭게 느끼는 공포스럽게 느끼는 그런 게 DNA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았겠죠. 그러니까 맛있는 딸기를 먹는 것보다는 딸기 먹으러 나갔다가 곰한테 물려 죽을 확률을 더 걱정하는 게 인간이다. 그게 손실 회피 편향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거래 비용이 이렇게 낮은데 여기서 팔아도 이게 손실이 아니야. 어차피 나는 이미 빠진 거야.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나는 손해봤어. 앞으로 올라갈 걸로 옮겨가는 거야. 그게 이 코인일 수도 있고 다른 코인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알 수 없는 거죠. 이미 손실이 난 겁니다. 안 판다고 손실이 아닌 게 아닌 거죠. 팔았다가 오르면 어쩌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걱정만 하지 말고 분석을 하면 되겠죠. 근데 분석을 할 줄 모르거나 분석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파는 게 맞다. 왜? 이미 손실은 난 거니까. 내가 아는 거에서 돈을 벌면 됩니다. 모르는 거에서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자, 수택동의 재개발, 정자동의 재개발, 서울 재개발,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사실 이 재개발은요, 이 부동산계의 코인 같은 겁니다. 부동산에서 제일 그 변동성이 큰 게 이 재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재개발만 노리시는 거 보니까 이분은 그냥 전반적인 성향이 한 방이야. 이분은 이제 한 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한 방을 노리는 성향이신 분들이 잘하면 큰 부자가 되는데 잘못하면 부동산에서는 돈이 물리고요. 돈이 묶여버리고요. 코인 주식에서는 돈을 깨먹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죠. 잘 안 된다. 이 3040 때는 저는 올인 전략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뭔가 타이밍이 왔다고 치면 그때는 진짜 필요하면 레버리지도 쓰고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하면은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 몇 명 없는 게 그 정말 인생에 몇 번 안 오는 기회 때 뭔가 올인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예요. 근데 그렇게 올인을 하는 것도 저는 30대 40대 초반까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딸린 식구도 적고 극복할 수 있는 소득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기도 하고 부모님도 젊고 그러니까 한번 실패를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인생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리스크를 안고
덤벼볼 수도 있죠. 대부분 자수성가 부자로 되신 분들은 인생을 한번 겁니다. 젊을 때 한번 인생을 거는 때가 있어요. 무조건. 근데 5060이 될 때는 저는 올인 전략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젊을 때 하시고 이제 50대에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지키는 투자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내가 20대, 30대랑 똑같은 체력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동 선수도 나이를 먹으면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밀리듯이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젊을 때랑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올인이 아니라 오히려 분산을 해야 된다. 왜 그렇죠? 딸린 식구도 많고 소득도 이제 불안해지고 내 건강도 불안한데 우리 부모님 건강도 불안해지는 상황입니다. 점점 소비가 늘어나고 리스크는 커지는 거죠. 자, 개인 부동산 매매 사업자도 내가지고 경매 2건 해가지고 뭐 단타치기 하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이게 한번 물리면 답이 없거든요. 이 뭔가 단타로 뭐 1,000만 원 뛰기, 소위 말하면 뭐 1,000 뛰기, 2,000 뛰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물려버리면 이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좋은 물건을 사가지고 누군가한테 웃돈 받고 팔고 나오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잘 먹히거나 정말 전문가면 돼요. 됩니다. 그러다가 한번 실수하면은 안 좋은 물건을 내가 소유한 게 되기 때문에 정말 잘못되면 이제 떨이 판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것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금 회복되면은 투자 마인드를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투자 마인드를 바꾸셔야 원금이 회복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몸매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잖아요. 조금 덜 먹고 근력 운동 많이 하면은 몸매가 좋아집니다. 이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지름길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더 먹고 운동 안 하고 몸매 좋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상한 길로 간다. 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실 몸매 좋아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소득을 늘리고 우상향 자산에 계속 투자하는 거죠. 근데 소득을 늘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상향 자산에 투자하려니까 지겹기도 하고 뭔가 좀 느려 보이기도 하고 내 인생이 빨리 안 바뀔 것 같으니까 뭔가 한 방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을 노려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나이도 고려해야 되고 내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가 옛날에 하프 뛰면서 느꼈다고 했잖아요. 제가 교토 가가지고 하프 마라톤을 뛰는데 제가 처음 한 5km, 6km 때 할머니 한 분을 제꼈어요. 제가 이제 건강하고 또 이제 젊다 보니까 빨리 뛴 거지. 처음에 나도 모르게 그 막 응원의 열기 때문에 페이스를 높여가지고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분은 저보다 훨씬 느리게 뛰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쫙 이제 갔는데 하프니까 21km 정도까지 가야 되잖아요. 한 19km 정도 가니까 그 할머니, 노란 옷 입었던 할머니인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저를 싹 제껴서 갑니다. 저는 이제 그때는 거의 뭐 속도가 너무 느려져 있는 상태였죠. 막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한데 그 할머니는 처음부터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쭉 뛰다 보니까 결국에 저를 제끼더라. 그럼 누가 더 빠른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느려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달리는 사람이 승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달리려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5060이 되신 거면은 이미 충분히 달려온 거잖아요. 충분히 달려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빨리 가려다가 넘어지면 무릎이 깨진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사실 어찌 보면은 아직도 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젊은 거고 아직도 재산이 없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을 바꿔야지 인생이 바뀌는 거지. 인생이 바뀌면 생각을 바꿀게요. 라고 역순으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인생이 더 꼬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